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사연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은 명절이네요. 네, 내일이 진짜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고 네. 진짜 새해가 왔네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이 명절 시즌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어서 사실 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네, 사실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네, 우리 건 못했는데 네. 언제 하나.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고 나면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신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신고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에 관련한 궁금증 베스트 5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말씀드려볼까요? 네,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 꼭 해야 하나요? 네, 꼭 해야 하나? 법에서는 하라고 되어 있죠. 네, 주택임대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면세사업장, 면세이니까 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라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꼭 해야 되는지를 보면 일단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을 따지자보면 사실 저희가 이 영상 만들기 전에 장점이 뭐가 있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성실신고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거 잘 하니까 뭐 이런 그죠, 그런 성실시고, 납세협력, 납세협력 의무를 잘 잘 지킨다. 네,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하였다. 네. 뭐 이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시던 아니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던 주택임대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소득 신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주택임대 소득도 가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수입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수입이 5월 달에 자동으로 뜨게 되죠. 네, 그래서 5월에 신고하실 때 간편해지실 거예요. 2월에 하든 5월에 하든 한 번은 수입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걸 조금 먼저 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럼 단점,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불이익이 있을까요? 예,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네. 사업자 현황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를 살펴보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수익 금액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작게 신고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제 수익 금액과 관련된 가산세가 0.5%가 있어요. 근데 이 가산세는 주택임대사업자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네, 특정한 업종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의료, 수의, 약사업. 바로 어려워. 뭐 그러니까 의사나 수의사, 뭐 약국 네.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수익 금액을 신고를 안 하시거나 뭐 누락하시거나 이러면 해당 금액의 0.5% 가산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분들한테 해당이 안 되니까 매출을 잘못 기입했다고 혹은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 거네요. 네. 하지만 주택임대 사업자더라도 이제 수익 금액 규모에 따라서 발생하는 가산세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바로 보고불성실 가산세라는 건데요. 이 보고불성실 가산세는 복식부기 대상자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가산세예요. 그러니까 총 수익 금액이 연간 7,500 이상이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네,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이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관련된 가산세가 또 마찬가지로 0.5%가 있어요. 네, 계산서 발행 의무 업종은 아니니까 발급에 관련된 건 없을 거고 수치 양보에 대한 것도 원래는 정확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0.5% 가산세가 있는 거죠. 네, 세금계산서 받은 거를 그 리스트를 신고해야 되는데 그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0.5% 가산세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7,500만 원 안 넘는 분들은 사실 가산세가 하나도 없는 거네요. 네, 가산세가 없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도 자꾸 날라오니까 하라고. 그죠. 하라고 계속 날아오니까 첫 번째 말했듯이 뭐 세금 신고에 뭐 해야 하는 거니까 사실은 뭐 그리고 했을 때 해되는 건 없어요. 5월달에 신고하시는데 도움되는 자료를 미리 입력해 놓고 5월달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고. 네, 신고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볼 바뀌었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셔서 국세청이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궁금증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수익 금액은 얼마를 신고해야 되나요? 네. 그 사업자 현황 신고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익 금액을 확정해서 신고하게 되는데 내가 받는 월세나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게 수입이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우선 월세 수입에 대해서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쫙 이어지고 뭐 우리 임차인들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잘 내시면 그 월세 수입을 고스란히 갖다가 신고하시면 되는 건데요. 네.
특이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이제 1년 계약이 계속 있었는데 이 세입자가 월세를 안 주는 거예요. 밀렸어. 그러니까 그래서 봤더니 원래는 12개월치를 다 받아야 되는데 한 3개월치 빌리고 9개월치만 받으셨다. 네. 그러면 나는 돈을 못 받았는데 12개월치를 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 받은 금액만 신고하시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실 텐데요. 요럴 때는 네, 안 받더라도 전체를 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받을 돈이잖아요. 안 받을 돈이라고 정리하신 게 아니시기 때문에 신고는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어차피 나중에 이제 뭐 보증금에서 제한하는 형식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발생주의로 현금을 받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받기로 한 때에 맞게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서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데 돈을 안 낼 케이스였고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임차인이 원래 우리 12개월 다 계약이 돼 있어서 12월 31일까지 계속 있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사정상 나가겠다고 한 케이스예요. 네, 실제로 이제 퇴거를 한 경우인데요. 그때는 이제 계약이 끝나고 나간 거기 때문에 그 빈 공실인 경우에 월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원래 1년 12달이 꽉 차 있을 수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이 9개월만 있다가 나갔다고 하면 9개월치에 대해서만 월세에 대해서 신고하시고 나머지 3개월은 못 받았으니까 공실이었으니까 신고 안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요렇게 월세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임차인이 정말 거주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궁금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질문 세 번째.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당장 매달 다 받는 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 보증금을 받아서 예치하거나 이랬을 때 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를 간주 임대료라고 부르고 계산 방법이 세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받으시는 금액 전체를 무조건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공식에 따라서 식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로는 어떤 주택들이 이 간주 임대료 대상이 되는지 한번 판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간주 임대료는 우선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네, 이 주택수를 카운트할 때 근데 나 혼자만의 주택수를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부부를 합산하죠. 네,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도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작은 주택의 보증금은 제외하고요. 그 이상인 주택들의 보증금을 합계 내서 3억을 빼고 또 거기에 60%를 곱해서 이자율이 2.1%를 곱한 금액이 간주임대료가 됩니다. 네, 말씀드리는 거 보면 엄청 복잡할 것 같잖아요. 간단하게는 보증금에서 3억 빼고 60% 곱한다. 거기서 이자율 2.1%를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에 관련해서는 홈택스에서 계산도 해볼 수 있잖아요. 엄청 잘 해놨어요. 저희가 막 뭐라고 설명드리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홈택스에서 뭐 시뮬레이션도 해보실 수 있게 잘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3억이 안 되는 보증금이라고 하면 간주임대료 아예 안 내시는 거죠. 전세만 하는데 3억이 안 돼요. 그러면은 수익 금액이 빵원이신 거니까 그런 분들은 마음 놓으셔도 되겠고요. 어쨌든 이 2.1%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홈택스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2.1%는 매년 바뀔 수도 있죠. 네. 이자율은 정기예금 변동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시하는데 현재는 2.1%고요.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네.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번째 질문은 이제 세금 계산서,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 이렇게 보이고 이 리스트를 보면 세금 계산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이제 계산서를 그러면 발급을 해야 하는 건지. 우리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일단 세금 계산서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럼 이제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느냐? 발급하실 수도 있는데요. 의무 업종이 아니시기 때문에 안 하셨다고 제약사항은 없어요. 제재사항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요구하면 발급할 수 있지만 발급 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된다. 발급과 관련해서는 이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나 이런 발급의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할 때는 이제 내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들은 뭐 현금 지출하실 수도 있지만 적격 증빙을 받으시는 게 좋죠. 적격 증빙이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적격 증빙이라고 하고요. 증빙을 잘 갖춰 놓으셔야 소득세 신고하실 때 비용을 정확하게 증빙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7,500만 원 넘으시는 복식후기 대상자분들이시라면 이번에 신고하실 때 수취하신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합계표 제출도 잘 하셔야 합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작성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네. 그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신고하실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서면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해서 전자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간단하게 서식을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이제 사업자 현황 신고서라고 되어 있고요. 맨 처음에 이제 과세 기간은 이제 19년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제 사업자 정보를 씁니다. 네. 홈택스에서 하시는 거면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치시면 딱 불러와지죠. 네. 첫 번째로 이제 수익금액, 매출과 관련된 거를 작성하게 되어 있네요. 네. 우선 업태부터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데, 우리 업태, 만약에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라면 사업자 번호를 쳤으면 여기 자동으로 띡 뜨죠. 네. 만약에 서면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라면 손으로 쓰셔야 할 텐데, 뭐라고 적으시면 될까요? 네. 업태는 이제 부동산업 이렇게 쓰시고, 종목은 이제 그때 종목 코드가 4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반 주택, 고가 주택 이렇게 단어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 이제 수익 금액은 아까 이야기했던 월세, 간주임대료 합계금액.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뭐 구분되어 있다고 하면 2줄로 쓰시면 되고요. 하나만 있다고 하면 한 줄에 다 더하기 하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칸은 이렇게 채우시면 되고, 두 번째 수익금액, 매출액의 구성 명세를 쓰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 위에 썼던 이 합계 금액을 이 합계에 쓰고, 그럼 이 합계에 대해서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지, 신용카드를 끊어줬는지, 현금영수증을 줬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는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다 기타에 쓰시면 돼요. 네, 그럼 기타 매출의 그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적격증빙 잘 받으셨나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받으신 게 있으시면 받은 내역을 쓰시면 되고요. 요거에 관련된 거는 저희는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틀리셔도 부담은 없어요. 근데 다만 7,500만 원 넘으시는 복식후기 의무자이신 분들은 이걸 잘 작성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때까지 받은 증빙에 대해서 어떤 증빙을 받았는지 그 금액의 합계를 쓰시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 때 그러면 여기 안 쓰면 비용 처리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진짜 적격증빙 받은 것만 이번에 신고하시는 거니까 소득세 때는 추가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죠. 원래 이게 항목이 있었는데 빠졌잖아요. 이번에. 네, 원래는 이제 밑에 더 상세하게 임대사업장에 대한 뭐 인건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뭐 기타 비용을 대략적으로 쓰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라졌죠. 네, 간편해졌어요. 그래서 예전 신고서는 이거보다 훨씬 밑에 깨알같이 많았었는데 이번 신고서는 간편해져서 그런 금액들은 나중에 소득세 신고하실 때 기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뒷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공동사업자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공동명의이실 경우에는 대표자 한 분이 먼저 작성을 하신 다음에 뒤에 공동사업자의 수익금액 내역을 적으시면 되는데, 공동사업자에 대한 이제 수익 금액을 몇 %로 안분한다라는 이제 분배 비율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같이 공동사업인데 대표자가 아닌 지분만 있으신 분들 모두의 주민번호가 다 있으셔야 돼요. 그걸 다 기록하고 몇 %로 지분을 안분했는지, 그래서 합계 금액이 당연히 100이 되어야겠죠. 네, 3명의 경우에는 이제 33.33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명은 33.34 이렇게 해서 100을 맞춰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안 그러면 오류가 날 수 네. 있거든요. 이렇게 공동사업자로 수익 금액을 넣어 놓으시면 나중에 소득세 신고하실 때 이 주민번호로 들어가 있으신 분의 경우에 수익 금액으로 기록이 되겠죠. 아마 그 국세청에서 부의 유형으로 안내문이 나올 거예요.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는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은 이렇게 신고서 한 장만 쓰시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작성하실 게 또 있잖아요. 네, 주택임대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라는 게 또 첨부 서식이 있어요. 네. 이 서식은 이제 앞에 이 수익금액 뭐 얼마다라고 했던 거가 어떤 주택에서 어떤 세입자로부터 받았는지를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네, 이 양식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임대업 등록하신 분들, 즉 구청이나 뭐 지자체에 임대업 등록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 임대업 등록번호를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 임대 물건의 리스트를 짜르륵 쓰게 돼 있어요. 네, 그 리스트에서 월세가 어떻게 발생이 돼서 그 합계가 이 약장의 수익금액 전체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죠. 작성 순서로 봤을 때는 먼저 이 수익금액 검토표를 먼저 쓰고 그 합계를 내시면 됩니다. 수익금액 검토표를 쓰시면 여기 합계 금액이 앞장의 사업자 현황 신고의 수익금액과 일치가 돼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그래서 저희가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사업자 현황신고와 관련한 궁금증 베스트 5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가산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안 해도 된다고 지나치지 마시고요. 5월달에 신고를 미리 준비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국세청에서 이 주택임대사업자분들에 관련해서 관심이 아주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작성 요령에 대한 영상도 있고 뭐 샘플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아까 저희가 봤는데 사실 홈택스 사용하는 방법은 특별하게 잘해놓지는 않았더라고요. 이제 임대사업자분들한테 유의사항이라기보다 이제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전체의 유의사항을 기록해 놓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해보시고 그다음에 간주임대료도 한번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열심히 답 달아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